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바재단과 배칭팀의 디렉터로 있는 이제 조동진이라고 합니다. 앞선 두 분께서 실제로 RWA 사업과 IP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투자자 관점에서 RWA를 그동안 좀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은 앞선 두 분보다는 전문적이진 못하지만 좀 쉬운 내용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이제 RWA 개념을 짧게 이해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RWA 실제 프로토콜 한 4개 정도 같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서치들이 바라보는 RWA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아마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패스.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섹션은 이제 RWA의 이제 이해 부분이에요. 예, 앞에서 이제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RWA가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인 걸 이제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자산을 온체인화해서 장부상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RWA 시장의 주축이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미국채를 기반으로 한 채권, 그리고 개인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토지랑 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RWA 시장의 현재 그 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STO라는 단어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STO와 RWA가 그러면 어떠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STO는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로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큰화되는 증권 상품으로 이제 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RWA 같은 경우는 모든 실물 자산을 온체인화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한 블록체인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된 금융을 도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규제되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 차이점이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영상에 이제 사실 자막이 없어서 영어로만 들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영어를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들리는 단어가 딱 세 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처음으로는 비트코인, 두 번째는 ETF,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크니제이션. 그 외에 뭐 이제 뭐 접속어나 마친 문장 같은 건 저는 사실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토크니제이션이라는 단어만 한 5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리 핑크가. 그래서 토크니제이션의 장점을 그리고 특징을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새로운 상품인데요. 우리가 이제 토크니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소액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큰 자본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5억 원밖에 없으면은 사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토크니제이션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조각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조각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예시 프로토콜이 이제 리얼티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웹3 생태계에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고 계신 분은 국가별 장벽이 지금 없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이나 미국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투자하거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접근성이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장점은 저는 빠른 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시잖아요. 주식 거래를 예로 들면은 내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현금화를 하는 데는 이틀의 영업일이 소요가 됩니다. 당일을 포함하면 3일이 소요가 되는 거죠. 하지만 토크니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몇 초 혹은 분 단위로 저희가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느리다라고 하는데도 이더리움 저희가 지금 현재 트랜잭션을 날리면 2, 3분이면은 그 트랜잭션이 파이널리티 상태가 되면서 거래 완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제가 이제 세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 증가인데요. 이제 국가별 장벽이 없다는 게 실제로는 이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남미나 동남아 같은 데서도 이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이제 365일 24시간 이제 거래가 열려 있고요. 동남아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테더사에서 발행한 USDT나 서클에서 발행한 USDC를 갖고 있으면은 미국 국채에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커니제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도 이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네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RWA 프로토콜사들이 이제 D앱을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블록체인 D앱사들이랑 비슷합니다. 먼저는 내 D앱을 올릴 체인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프로토콜을 만들 것인가, 어떠한 D앱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블록체인 D앱들하고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D앱을 만드는 이제 프로토콜사들은 이제 내가 서비스할 네트워크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크로스 체인 상호 응용성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있어서 멀티 체인 서비스를 하는 D앱들이 많아요. 하지만 최초로 내 디지털 자산과 D앱을 올릴 네이티브 체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체인에 이제 비들이라는 펀드를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자산 운용사는 스텔라 체인에 FOB SS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체인 같은 경우도 현재 RWA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발란체 재단 같은 경우에도 시티그룹과 그리고 JP 모건 등과 같이 이제 서브넷을 활용하는 테스트 단계에 지금 돌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라클인데요. RWA 서비스사는 다른 DF들과 달리 오라클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아무런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블록체인에서는 우리가 오프체인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보라 함은 주가, 날씨, 자산 가치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에 지속적으로 트랜잭션을 날리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그거를 동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오라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주된 서비스사가 체인링크, 피스 네트워크 같은 이제 서비스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은 체인링크가 오늘 기준으로 약 46%, 그다음에 피스 네트워크가 한 11%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피스 네트워크가 24년 1월 달에는 점유율이 1.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RWA 시장에서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성장률이 6배 정도, 600% 정도 증가하면서 RWA 시장의 강자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떠한 상품을 우리가 프로토콜화해서 디앱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미국채, 그 다음에 개인신용,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세 가지가 현재는 RWA 시장에서의 주된 프로토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토콜을 총 네개를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개인신용 관련해서 센트리퓨즈와 골드핀치, 그 다음에 미국채를 대상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그 다음에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프로토콜을 소개하기 앞서서 제 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는 이제 개인 신용과 관련한 TVL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채 관련된 상품들의 TVL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은 2023년 1월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RWA 시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WA 프로토콜, 저는 이제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센트리퓨즈입니다.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는 RWA를 통합한 최초의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주로 이제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센트리퓨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입자, 그 다음에 틴 레이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입니다. 차입자 같은 경우는 나의 RWA 자산으로 자금 조달 목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RWA 자산을 틴 레이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토큰화된 자산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 이제 리스팅이 되어 있고 투자자들은 그 토큰화된 자산의 유동성을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트리퓨즈의 현재 대표적인 투자자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의 발행사인 메이커다오, 그다음에 디파이 플랫폼인 에이브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투자자가 현재 신용을 담보로 한 그 토큰화된 자산들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주된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골드핀치입니다. 골드핀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담보, 과감하게는 무담보까지도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이제 서비스사인데요. 골드핀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구성원이 세 가지입니다. 차용자, 감사자, 후원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차용자들은
먼저 이제 골드핀치 플랫폼에 대출 조건을 제한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드핀치 같은 경우는 저담보나 무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드핀치의 특성은 그 사용자의 신용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감사자들이 사용자 풀에 대한 신용을 실사를 하고 중간에 이제 보상을 수령하게끔 하는 중간에 그러한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원자가 이제 투자자에 해당하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사용자 풀을 확인을 하고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투자 시행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골드피치 같은 경우는 자체 레버리지 모델이 있어서 자본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APY, 내 수익률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토큰노미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온도 파이낸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빗썸하고 업비트에도 이제 상장을 하게 돼서 한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핫한 토큰이죠. 제가 이제 온도 파이낸스 홀더인데 요새 조금 안 좋아서 슬픈 상황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채, ETF, 그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상품들을 토큰화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더불어서 플럭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토큰화된 상품을 예치하고 대출까지 할 수 있는 랜딩 프로토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USDY, OUSG, 그다음에 OMMF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다루고 있고요. USDY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기 미국채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미국 달러나 USDC를 온도 파이낸스에 예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USDY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USG인데요. OUSG 같은 경우는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단기 미국채 ETF로 구성된 토큰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나 USDC를 예치를 하게 되면 OUSG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USDY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수익률이 약 5.3% 정도로 찍혀 있고요. OUSG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수익률이 5%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의 백커가 블랙록이다. 블랙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글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요 OUSG 상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조각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 소유권, 조각 소유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성원이 크게 이제 네 명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보유자, 두 번째로는 여기 페이지엔 없지만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이 이제 토큰화된 조각화된 그 부동산 토큰을 구매한 구매자, 네 번째는 리얼티 플랫폼입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보유자들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평가를 통해서 조각 토큰화하게 됩니다. 이 조각 토큰화한 것들은 NFT가 되게 되고 이 NFT를 왼쪽에서 보시게 되는 리얼티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리얼티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리얼티는 현재 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임대료를 직접 수취를 합니다. 그 임대료 수취한 거를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환된 다이를 각 NFT 보유자들한테 지분율에 맞게 다이를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네 가지 프로토콜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RWA 프로토콜들을 살펴보니 RWA 시장이 많이 지금 성숙해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RWA 시장 규모의 예측치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스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약 16조 달러, 하나로 치면 2억 2천조 원으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이게 내다봤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보수적이지만 4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도로 30년까지 이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재 RWA 시장 규모는 여기 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실제 현재 2024년 초에 RWA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틴 컨설팅 그룹이 예측하고 있는 거에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RWA 시장이 정말 보여지는 표와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해야 할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먼저 규제와 기술 보완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객관화된 신용 검증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규제적인 문제를 살펴보자면 RWA가 상품이냐 증권이냐는 명확한 정의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RWA가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가 있다고들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온도 파이낸스를 좀 예시로 들게 되면은 온도 파이낸스의 트위터에 여러 이제 공지사항들이 나오는데요. 맨 밑에 하단에 항상 이런 내용들이 달려 있어요. 미국인은 구매할 수 없다. 미국도 실제로 ETF와 같은 그러한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RWA에 관련해서 규제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저는 RWA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과 보안적인 문제인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체인과 우리 온체인의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산의 토큰 자산은 초 단위로도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 찍혀 있는 자산의 정보가 1초나 2초라도 늦게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갭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오라클 기술 개발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유동화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실물 자산을 과연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을 또 보관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또 그 보안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커스터디도 계속 이제 디벨롭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용 검증 부분에서 저는 지금 현재 채무 불이행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개인 신용 부분에서. 오른쪽에 기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3년도 4월자 기사인데 골드핀치가 세 번째 채무 불이행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 1,000만 달러를 대출을 일으켰어요. 근데 420만 달러밖에 상환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골드핀치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골드핀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채무불이행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핀치는 저담보와 무담보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저는 KYC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체인상에서 좀 뭔가 더 객관화된 그리고 신용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은 넥스트 스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영상에 이제 블랙록 CEO의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다고 했었는데 블랙록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넥스트 스텝은 금융자산의 토크니제이션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증권 그리고 모든 채권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Q&A 시간에 만약에 질문이 있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